파트 6 시안 디자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시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부터 새롭게 출제된 교과목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비주얼 아이디에이션하고 시안 디자인은 NCS, 시각 디자인 부분의 NCS에서 한 4수준 정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06 시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컨셉에 대한 부분,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계획, 우리 디자인 작업,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이 시안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06 시안 디자인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볼 수 있는데요. 시안 디자인 개발 기초, 시안 디자인 개발 응용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작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챕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는 시안 디자인 개발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안 디자인 개발 기초에서는 3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안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아트워크, 세 번째는 디자인 베리에이션, 응용되는 부분들. 그래서 섹션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섹션 01 섹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은 시안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안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툴, 아웃라인을 잡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대부분 약간 추상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했다면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에서의 중요한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은 시안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 정보 그래픽에 대한 부분, 이미지와 스토리, 시점, 내용과 표현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정보 그래픽에 대한 부분. 앞에 단원에서도 정보 그래픽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죠. 아이콘이라든지 픽토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량적 데이터냐 정성적 데이터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픽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섹션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로 1번 정보 구조의 가시화를 위한 정보 그래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시각화를 위한 정보 그래픽, 정보와 그래픽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사용자가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정보 그래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보에 관련된 부분, 데이터화된 부분들, 아니면 내용을 빨리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는 것들, 자, 이럴 때 특히 우리가 정보 그래픽이라는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각종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예전에 많이 썼던 다이어그램 뭐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파이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최근에는 약간 신밀성을 강조하고 좀 더 직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그 분석 툴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 뭐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같은 형태가 이 정보 그래픽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인쇄 매체의 시각적 연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식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명확하고 직관적인 정보 그래픽으로 컨셉트와 정보 구조에 맞는 다이어그램을 제작하고, 정보 그래픽은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식 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멘트도 좀 중요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어. 저는 데이터에 대한 거.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보 그래픽이 앞에서 우리가 디자인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부분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이번 챕터에도 있고 후반부 부분에서도 약간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정보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죠. 새롭게 교과로 추가되면서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그거를 여러 챕터에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묶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용어 정리, 데이터.
의미 체계로 연결되기 이전의 정보 단계로서 정량 데이터, 정성 데이터. 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거 앞에서 우리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거를 뭐라 부른다? 데이터라고 부른다. 정보는 데이터 중에서 서로 연관된 것을 선별하여 의미 체계로 만든 구조를 우리는 정보라고 부른다. 그럼 지식은 무엇일까? 정보가 축적되어 타 정보 및 연결 정보의 생성, 유추,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체계를 우리는 지식이라 부른다. 자, 용어 3가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의 유형. 수집된 데이터가 시각 정보로 전개되는 유형은 되게 다양한데 데이터의 유형은 구조체를 만드는 시각화 방식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과 개념을 제시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즉시적인 인지를 위해서 간단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절차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 1번 뭐 밥을 짓는다. 1번 쌀을 푼다. 물을 붓는다. 쌀을 씻는다. 쌀을 2번 씻는다. 물을 적당량을 넣고 밥솥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순서가 있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연속된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뭐라 부르냐? 절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절차 데이터. 자, 원리 데이터는 작동 원리를 구조체로 만드는 거. 엔진 작동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작동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체로 해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거. 그거는 원리 데이터다. 원리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도 있어요. 이야기 스토리를 강조한 이야기 데이터. 순차 위계적으로 진행되는 연결소가 연결된 구조로 표현하는 거. 위계적이다 하면은 트리 구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어떤 단계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3가지 데이터 유형,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유형, 또 키워드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데이터의 유형, 유형별. 데이터 유형의 유형별 표현 특징. 자,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 유형. 사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형태소로 표현하는 것. 특히 이 정량적 데이터에 특히나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념. 특정 대상의 이해를 위한 정의를 형태 및 텍스트 요소로 간단 명료하게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표현 방식, 정보 그래픽 방식은 개념 방식이다. 자, 절차에 대한 걸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거. 수행의 순차적인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형태로 하는 걸 우리는 절차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리. 특정 구조의 작동 원리 및 진행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걸 원리. 이야기, 스토리 구조. 자, 이야기의 전개 상황을 시각화하도록 전환 지점에서 간명한 형태소를 배치한 구조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5가지의 유형별 표현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내가 지금 정보 그래픽화 시켜야 되냐, 그걸 보고선 표현 방식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정보 그래픽 다이어그램 시안 개발 단계. 자, 정보 그래픽 이제 만들 건데 어떻게 작업 순서를 맞춰서 할 것인가. 자, 이것도 조금씩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 정보 그래픽은 시각지의 매체에서 주로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이어그램 구조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그래픽적인 거 빼고는. 자, 데이터의 특성과 양에 따라서 기본 구조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색, 형태소, 정보 크기의 조화 등 시각적 요소를 연출해야 되는데 각 특성별로 또 우리 단계별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정보의 시각화 아이데이션 단계예요. 정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 단계를 좀 살펴보면 요 땡땡땡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순서라고 봐주시면 돼요. 1, 2, 3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계화된 정보 구조체의 형태와 시각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하고, 네, 보이지 않는 축을 축 어떻게 잡을 것인가, 축 형성에 대한 부분, 우리 X축, Y축 이렇게 잡는 거죠. 어떤 거를 X축, 어떤 걸 Y축에 잡느냐, 뭐 그런 기본적인 우리 막대 그래프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축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축은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방사 형태로 하는 축도 있고,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보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보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정보축이 설정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보 형태소를 계열화한다. 그래서 배치한다. 정보 형태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심미적인 거 할 때 커피 매출량 증가할 때 커피콩을 가지고 쌓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 잔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농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농구공을 막 쓸 수도 있고, 농구대의 높이 같은 거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게가 바로 정보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단위의 비주얼 모티브를 제작해야 된다. 정보를 표현하는 시각화 방식, 탑재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정보 형태소를 비주얼 모티브로 제작한다. 자, 커피에 관련된 거를 형태소로 해야 돼. 그거를 어떤 식의 비주얼 모티브로 쓸 것인가. 비주얼 모티브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겠죠. 비주얼 모티브를 구체화하여 아이콘 및 그래픽 모티브를 제작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제작 단계, 우선은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 그 비주얼 모티브를 생각하고 그걸 좀 구체화해서 아이콘이나 그래픽 비주얼 모티브로 우리 완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비주얼 모티브를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연출을 정교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매체의 디자인 컨셉트에 연관되도록 다이어그램 구조를 정교하게 연출한다. 매체마다 되게 다양할 거예요. 영상이 들어가는 정보도 있고, 우리 포스터나 지면에 해당되는 뭐 신문 이런 데에 들어가는 정보 그래픽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픽의 구조,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어떤 구조 체제를 갖고 있을 것인지, 색상이나 명도나 연관성, 간격, 색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정보 데이터를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보 컬러 체계에 대한 부분도 갖춰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교하게 연출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다이어그램 이제 시안을 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시안이에요. 계열화된 정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그램의 구조와 컬러를 베리에이션 시킨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정의 최적의 값은 과연 무엇일까? 최적화 단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최적의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안을 제작합니다. 다이어그램 시안 제작을 완료해서 정보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간혹가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에서 자기 디자인 작업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작간 팀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베리에이션 시켰더니 그래도 A안이 낫다, B안이 낫다, C안이 낫다, 최적화된 정보체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나온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스토리. 자, 스토리 하면은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되게 많이 떠올리죠.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때 한때 우리나라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15초 CF지만 그 안에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광고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어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러면 사람들이 더 그거에 몰입할 수도 있고, 짧지만 나중에 더 남는 잔상 같은, 머릿속에 남는 잔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해도나 이런 것들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썼는데, 우리 정보 그래픽에서도 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도표하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우리가 기표, 기의가 될 수 있는 게 정보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간의 연결, 정보 요소의 유형화,
체계와 비교 등 다양한 구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 구조에서 보여집니다. 정보 구조의 연결은 스토리의 진행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로 표현되는 정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 구조로 변환해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스토리 구조가 있나? 이거 무슨 연극, 연출 이럴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게 우리 디자인에서도 쓰인다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선형적 스토리 구조예요. 선형적 스토리 구조. 우리 아까 선형적이라는 얘기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 데이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했던 절차 데이터 같은 개념. 스토리를 구성하는 시각 요소가 순차적으로 선형 배치된 구조. 1, 2, 3, 4 단계별로 보여지는 거. 자, 이걸 선형적 스토리 구조라고 한다. 응? 땅에다 씨앗을 심었다.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이 커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나중에 다 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 것들도 뭐예요? 선형적 스토리 구조인 거예요. 아이콘의 단순한 연결 구조로 정보의 단계 및 순차적인 실행 방법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계적 스토리 구조. 자, 위계적 스토리 구조는 트리 구조랑 비슷하다. 트리 구조가 뭔데? 뭐가 메인이 있으면 그 밑에 딸린 자식들이 이렇게 있고 그 자식이 또 자손을 낳으면 이렇게 되고, 자, 요런 구조가 바로 트리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위계적이다, 질서적이다, 뭐 이렇게 상하가 명확한 질서를 얘기해요. 상위 정보와 하위 정보가 다양한 구조를 이루어서 전체 정보의 위계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위계적 스토리 구조다. 동그라미 3번. 유기적인 스토리. 유기적. 우리 형과 형태에서 특히 이거 많이 봤던 건데, 기하학적,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건 보통 자연의 형태, 어떤 뭔가 기계적이지 않은,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 자, 그런 걸 유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구조 자체도 딱딱 선형적이거나 위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한 구조를 이루지 않고 인과관계에서 불규칙적으로 연결된 구조. 그거를 유기적 스토리 구조라고 부른다. 겁니다. 자, 고정적인 구조의 예측보다는 상호 연결성, 역동적인, 우리가 연계성, 뭐 연상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구조 스토리, 유기적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선형 배치된 거. 선형적 스토리, 위계적 스토리, 유기적 스토리.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3번. 시각 디자인 매체를 통한 우리 이미지를 디자인 컨셉트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지 되게 디자인하면 꼭 들어가는 요소죠.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 표현하고 시각적인 즐거움, 감성적인 경험, 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미지예요. 자,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치되는 위치나 크기,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자이너가 선별하고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의미의 종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셉트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지와 의미의 결합 관계에 관해서 기호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가 있다. 자,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즉시적 이미지. 즉시적. 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표현된 이미지와 담고 있는 의미가 동일한 것. 자, 나무, 그리고 나무 그림, 뭐 이런 거. 화살표, 이쪽으로 가시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즉시적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와 패키지 디자인에서 제품의 신뢰감,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냥 구상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즉시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 사진하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명확한 정보를 전달. 특히 패키지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라면 패키지를 봤는데 라면 패키지 앞에 라면이 착 조리에
해가지고 사진이 딱 들어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고 막 거의 차돌박이가 막 얹어져 있고 뭐 파가 막 둥둥둥 막 떠 있고 막 이래요. 표고버섯이 막 있고. 근데 막상 라면을 끓이면 그냥 흐물흐물한 국물에 라면 면발만 둥둥 떠 있다. 그럼 왠지 어때? 아, 이 라면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졌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 겉하고 막 속이 다른 거. 자,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실망감을 주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돼? 조금 더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좀 사실적인 거,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미지 컷을 보통 많이 패키지나 이런 데 활용해서 쓰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되는 이미지와 의미가 별개이며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이미 약속된 관계. 특히 이제 문화적인 거,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신호등 같은 거죠. 신호등 빨간불은 멈춰라. 초록불은 가라. 이거 얘가 거기다가 가시오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학습을 했어. 빨간불은 멈춰야 돼. 초록불은 가야 돼. 자,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그 불빛의 신호등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포스터나 책 표지 디자인처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상징 이미지. 자, 이런 것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표현되는 이미지가 특정 의미를 지시하는 거. 아, 이게 더 신호등에 가깝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표현한 거예요. 지시체로서 의미와 지시 대상의 이미지 관계가 형성된다. 광고와 포스터 같은 데서 주로 활용된다. 뭐 지시적 이미지 막 캔따개 같은 거면 이렇게 해서 밀어서 따시오. 그러면 이렇게 뭐 오픈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시적 이미지죠. 점선대로 오리세요. 자, 이것도 지시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이런 이미지의 상징들이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확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아, 이 디자인은 상징적 의미가 잘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지시적인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렇게 판단도 그러면서 디자인적인 시각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도 커지고. 자, 0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4번은 스토리 중심의 이미지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미지는 의미를 동반해서 전개가 되는데 의미는 단일하지 않고 스토리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 전개의 핵심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토리는 보는 이의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이 되죠. 자, 우선은 가로 1번부터 시점 중심의 이미지 전개. 우리 앞에서 뭐 1시점, 투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점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드로잉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시점에서 우선은 원근에 의한 시점. 원근이 이렇게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거를 가지고선 이미지 표현에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경화 같은 그리면 어때요? 앞에 있는 거는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흐리고 형태가 모호하게 그리는 것들. 자, 왜 그렇게 그려요? 아, 얘가 앞에 있다. 제가 뒤에 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지만 그 안에서 입체감을 주고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그리잖아요. 이미지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는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차의 두께, 거리감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고요. 원근 시점의 이미지는 대부분 카메라 시점 또는 촬영 컷 시점도 되게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또렷하고 선명해 보이지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포커스 아웃이 되고 뒤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포커스 인 돼서 그 사람 초점이 딱 맞는 경우도 있죠. 그걸 일부러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명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카메라 시점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시키고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근 시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활용도 많이 합니다. 공간감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3D 시뮬레이션 모델링 하는 것. 자, 이럴 때도 원근 기법 많이 활용하죠. 우리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소실점에 관련된 부분 만들어서 이렇게 모델링하거나 스케치할 때 그때도 원근 시점이 쓰인 겁니다. 자, 원근 시점은 이미지의 공간감, 심도, 깊이감을 만들어내요. 이미지가 이거 심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인물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사진 찍는 거가 느낌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인물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이라고 눈, 코, 입 있는 부분은 또렷하게 초점이 맞고요. 그 사람을 뒤로 한 배경은 뿌옇게 나오는 거. 그렇게 심도를 깊게 만들어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얘가 카메라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럴 때 인물 모드로 찍을 것이냐, 풍경 모드로 찍을 것이냐. 풍경 모드나 그냥 일반 모드로 찍으면 에펠탑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인물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나는 또렷한데 뒤에는 에펠탑은 뿌옇게 나서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형태적인 것만 이렇게 눈짓이 막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핸드폰을 찍을 때 이게 심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심도라는 용어가 그럴 때 쓰인다는 거예요. 이미지의 대상을 실제 공간으로 인자의 몰입감도 주고 공간감도 주고 응? 원근 시점을 주면 이렇다는 거예요. 원근 시점의 이미지는 대상체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이 중앙에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변화도 줄 수 있어요. 소실점과 시선과의 거리가 멀수록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참여하는 시각적 효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 평면적인 시점이다. 자, 아까는 원근을 줘서 입체적인 느낌을 줬다면 평면적인 시점은 또 어떨까? 이미지 대상의 정면만을 나타내며 두께와 거리감을 느낄 수 없는 평면적인 이미지다. 우리 웹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예전에는 처음 웹디자인 아이폰 3 막 이런 거 나올 때 스퀘어모피즘 해가지고 되게 사실적인 그림이 유행하다가 저해상도나 이런 빠른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플랫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창 플랫 디자인이 유행을 했는데 그 디자인 스타일이 바로 평면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면적 시점. 평평하게 2D의 입각한 그래픽적인 표현들 이런 작업들이에요. 평면적 시점의 이미지는 대상체에 담긴 내용을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카메라의 시점이 개입되지 않는 사물의 존재감을 부각할 때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평면적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시점이 개입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그냥 바닥에 책상 위에 그냥 A4 용지 놓인 듯한 느낌. 자,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대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뒤로 쭉 넘어가시면 모든 사람에게 이미지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적 표현의 정보 그래픽. 아까 도표나 이런 것들은 깊이감이나 이런 거 주진 않죠. 정보 그래픽, 설명적 도예, 이런 것들, 설명적인 그런 그림들. 자, 상황 설명이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그런데 되게 정확하다. 자, 좀 머리에 떠올리면, 평면 그래픽을 이럴 때 많이 쓰고, 시점이 들어서 원감과 공간감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자, 가로 2번. 이미지의 내용과 표현의 측위. 자, 우선은 내용이 무엇이고 표현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두세요. 우리가 회화나 사진은 모두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각화된 이미지에 내재된 개념, 이야기, 주장, 설득 메시지를 형성하는 걸 내용이라고 부르고요. 표현은 형상, 얘는 내재된 개념이고 얘는 보여지는 현상, 스타일 이런 것들 얘기해요. 질감, 색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콘텐츠와 표현 방식을 일치하도록 보여주는 방식과 불일치하도록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콘텐츠와 표현 형식 똑같을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고 좀 내용을 좀 보면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이미지 아까처럼 좀 사실적이어야 되고 가공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거 광고 패키지 이런데 계속 앞에 맥락하고 쭉 이어서 보시면 좋아요. 광고 패키지 이런 데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위해서 도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내용과 표현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요. 내용과 표현이 다른 경우 어떨 때? 우리 영화 포스터, 책 표지, 광고 이런 데서는 내용하고 살짝 다른 애들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왜 이거는 왜 영화 포스터에 딸기 하나만 딱 그려져 있을까?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경우. 이게 직접적인 이 영화 내용과 딸기 재배하는 영화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딸기 하나만 덩그러니 딱 놓여져 있으면 이게 과연 뭐지? 팽이 같은 게 하나 딱 놓여져 있다. 이 팽이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거. 내용과 표현이 상이한 경우. 자, 이런 걸 왜 쓰냐면 사용자나 소비자가 뭔가 이걸 보고서 인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지? 이건 왜 했을까? 이 디자인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어떤 감상평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B는 또 다르게 느끼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보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의문점이나 깨달음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라든지 책 표지 이런 데도 많이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의미로서 이미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챕터 섹션 01번에 대한 부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챕터 01번에서는 시안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보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미지의 특성, 이미지의 종류, 스토리를 가져다가 쓰는 방법,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 특히 이미지의 표현 방식들, 자, 이런 것들 쭉 살펴봤으니까 정보 그래픽은 앞 챕터 한번 연결해서 보시고 이미지 스토리 이거는 사진 앞에서 했던 사진하고 또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01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